전직 대통령들의 땡땡 성명. 이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공항성명 파장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2박 4일간 이제 강연을 하러 중동으로 떠났는데 오늘 그 바레인에 무사히 도착한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잡혔어요. 네. 일단 뭐 바레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전에 현대건설 사장 시절에 사실 중동 쪽에 상당히 많은 그 어떤 이제 건설 사업이나 이런 데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바레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975년도에 그 바레인 수리 조선소를 현대건설에 지어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연도 있고, 특히 또 아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자서전을 놓고 이제 바레인 정부가 좀 배워보자 이런 것들 이제 해서 초청을 해서 직접 이제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간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말하면 많이 착잡하실 겁니다. 아마 들어오면 또 본격적인 아마 수사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 사실은 이번 그 출국을 놓고도 일부에서는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전직 대통령이 외국과 저렇게 강연하는데 뭐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지금 어떤 면에서 좀 한편으로 너무 좀 몰아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솔직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허 교수님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석 인사 이후에 한 46일 만에 SNS에 이제 자신의 입장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 강연에 대한 어떤 설레임, 뭐 그런 신경은 담았는데 공항성명과 관련된 얘기는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대한민국의 성장 비결은 국민의 단결된 힘이었다, 교육의 힘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은 그러면 지금 이제 본인이 의심받고 있고 또 본인의 핵심 참모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이 이 적폐청산이 단결된 힘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뉘앙스를 살짝 비춘 거죠.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가 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름이 피가 되지도 않고 살이 되지도 않는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듣고 가는 것이 과연 국민적 단합이나 단결에 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없던 일을 뭐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서도 안 되지만 있었던 일을 없었던 걸로 듣고 가는 것조차도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을 건 정확하게 짚는 것이 오히려 국민 단합과 단결된 힘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많이 비판적으로 보시는데 저희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SNS, 아주 오랜만에 SNS 교육 국민 단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종우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적폐청산을 시작하면서 국민이 분열되고 있다. 이거를 SNS를 통해서 이제 저런 메시지를 앞으로 계속 던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자신의 또는 자신이 이룩했던 MB 정부 시절의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개진하겠다라는 것인데, 결국 단합이라는 건 이런 어떤 의미겠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감옥에 있는데 만약에 그 전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어떤 일까지 탁탁 털어서 그것을 어떤 문제시 삼는다면 최소한 그 정부들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또 지금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 간의 반목 내지는 계속 분열상을 노출할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 이전에 왜 80%만 했다, 바로 그게 그 의미거든요. 자신은 80%만 했다, 대통령으로서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를 해서 100% 다 안 한 것은 국민의 어떤 단합을 위해서였지 결코 그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어제 공항 성명의 핵심 정리가 조금은 필요해 보셔서요.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핵심 간추렸습니다. 어제 4분간의 공항 성명 핵심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오늘 해외에 나가면서 잠깐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짧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그래서 과연 내역이냐,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어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외교 안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짧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3년 국정화 뒷패. 사람들이 벗어나는 질문 하지 마세요. 그 답이 안 맞아요. 예, 뭐 저게 사실 어제 12시 5분쯤에 이제 현장이었는데 저희 기자들도 회사에 모여서 다 같이 저 장면을 지켜봤는데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한 모습도 비쳤고요. 쓰는 단어도 수위가 좀 높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은 이제 거의 좀 직접적인 말씀들도 그리고 사실은 감정이 다 묻어나는 이야기를 다 하셨죠. 그리고 얼굴도 보면 주름도 좀 많이 생기고 뭔가 이 최근에 몇 달간에 상당히 고심이나 걱정이 많았던 게 좀 묻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1941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은 벌써 뭐 77세, 만 75세, 6세 이런 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연로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렇게 얼굴에 묻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예. 또 머리도 많이 탈모가 진행된 것 같은데 사실은 형님이었던 그 이상덕 전 국회 부의장 머리카락하고 보면 아직도 조금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 뭐, 노회한 부분은 뭐 조금 그 부분은 포인트를 잡지도 않도록 하고, 일단은 본인 많이 좀 여러 가지 심경이 복잡했다라는 뜻으로 허 교수님 말씀은 해석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이게, 글쎄요, 반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방점을 찍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그러니까 더 과거 정부인 노무현 전 정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뭘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와서요. 뭐 정말 그렇게 이제 뭐 폭로전이 시작된다면 정말 이전 투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역사를 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정말 제대로 그냥 순탄하게 퇴임하신 대통령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그 다음 정부의 어떤 현 정부에서 어떤 좀 처벌이 되고 또 단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제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예. 지금 보면 대부분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로 비위라든지 뭐 금품 수뢰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많이 단죄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받는 혐의는 지금 이제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과 관련해서 그 지시를 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되긴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나 또 관여 사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미 여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해야 된다, 출국 금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오히려 여당이 다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여당에서 이 몰아치는 게 보면 결국은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검찰에 수사를 해보고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검찰에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여당에서는 벌써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 구속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보면 이거는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는가. 왜 여당이 이 상황에서 여당이 지금 그렇게 앞서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너무나 하나의 목표를 두고서 사실은 이 어떤 혐의만 놓고 볼 때는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직 대통령을 구속할 혐의인지 정말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쯤에서요,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바레인에 가 있고요. MB 측,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특임 장관을 지냈던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대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어제 지금 저희가 공항성명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준비했던 초기 메시지보다 어제 이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 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사실인지요? 좀 더 준비했던 것보다 좀 더 약하지 않았나요? 아하,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준비를 좀 더, 그러니까 그 측근들 회의에서는 좀 더 격양된 목소리가 많이 나왔나 봅니다. 아니, 내용적으로, 그냥 흥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상당히 상당한 수준의, 아주 강도 높게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공항에서의 그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이제 입장을 내놓았는데
예.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불공정 특권에 대한 저희가 대대적인 조사다 뭐 이런 입장을 예. 내놓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하고 잡아간다는 게 그게 불공정 특권이죠. 아, 그 청와대가 말을 잘했는데 예. 자기네들이 하는 짓이 지금 불공정 특권을 자기네들은 누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남에게는 불공정 특권을 없애겠다 그러고 예. 자기네들은 불공정 특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런데 이게 예. 저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사실만 받아들이면 예. 김관진 전 장관이 본인이 이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을 했으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런 거 큰 틀에서 수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냥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예. 생각 안 되는 게 김관진 장관이 자백이라는 게 예. 그게 무슨 뭐 돈을 뭐 받았다 무슨 뭐 그런 이권을 챙겼다 뭐 이런 권력형 부패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 업무상의 자백이잖아요. 업무상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 부대 수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대통령이 그건 주무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답을 하면 김관진 장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 이건 그런데 업무상의 예. 문제지 예. 이건 뭐 부패 이런 문제와는 관련이 없잖아요. 아, 그냥 해당 장관이 스스로 알아서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해당 장관이 보고를 하면 예. 그거는 장관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당 장관 입장에서는 그걸 대통령 직권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뭐 반박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뭐 여기 제가 예. 뽑아온 자료를 보니까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예. 사이버사 인력을 증원하는데 우리 사람을 뽑아라. 우리 사람을 예. 실적에 가려서 뽑아야 한다고 VIP가 예. 강조했다. 이렇게 예.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왜냐 그러면 이것도 할 수 만약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뭐 그런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은 안 됐지만은 예. 만약에 대통령이 뭐 그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늘리려면 확실한 사람을 좀 국가관에 투철한 사람을 좀 뽑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이라고 표현해 놓으면 예. 그걸 이제 내가 그 불공정 특권을 청와대가 행사하고 있다, 여권이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런 말을 갖고 그걸 뭐 호남 사람을 뽑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이 호남 사람인데 호남 사람 장관 앞에 두고 그 호남 사람 뽑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걸 지금 여권을 예. 그렇게 몰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통치 행위의 일부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거야 뭐 국가관에 확실한 사람 뽑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 예. 이 대표님 어쨌든 이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모레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뭐 불공정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지만 일단 검찰에서는 이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만약 검찰 수사 제안 들어오면 이전 대통령 당당하게 나가서 받으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검찰이 정말 그렇게, 검찰이 그렇게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검찰이라면 그런 짓을 안 한다고 봐요. 예. 그거는 완전히 정권에 꼭두가시 노름하겠다는 거지, 무슨 검찰이 지금, 업무상에 있어서 지시를 받았냐, 보고를 받았냐, 지시했냐 이런 걸 갖고 대통령 소환할 정도면 그거는 무슨 그 검찰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검찰이 예. 그렇게 소환 안 한다고 봅니다. 직접 조사하는 게 맞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니까요.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걸 떠나서 예. 내용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 좀 지시를 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의혹의 단계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무슨 사실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보고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시했는지 보고받았는지 하는 의심을 그걸 갖고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겠다. 예. 그것도 뭐 불러서 소환을 해서 물어보겠다. 이런 짓을 검찰이 하겠습니까? 적어도 민주검찰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하시는 거죠.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어제 그 공항 성명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고 그 겨냥하는 곳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요? 그건 뭐 제가 뭐라고 말할 건 없지만은 이래 되면 예. 싸움이 이명박 정권 대 전전전정 노무현 정권으로 돌아가면 문재인 정권은 사라지는 거죠. 이명박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싸움이 되면 문재인 정권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과거 정권과 전전 정권과 전전전 정권이 싸우면 이게 예.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조차 이 대표님은 이게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무슨 이명박 정권에서 그야말로 사자방 비리에서 돈을 얼마를 해먹었다든지, 예. 기업으로부터 이권을 챙겼다든지, 뭉칫돈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마땅히 소환해서 조사하고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의 일, 그것도 확실하지 않는 일을 갖고 소환 운운하고 구속 운운하고 이렇게 하는 여당의 자태가 예. 이게 꼭 6.25 직후에 완장부대 설치듯 하는 거죠. 예. 오늘 좀 그러면 안 되죠. 예. 예. 여러 가지 기사화될 만한 발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예. 이재호 대표님의 주장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예. 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 장관을 지냈던 이재호 늘푸른한국당 대표에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좀 얘기를 마무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요거 허 교수님께 좀 드릴게요. 이 얘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별 공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 구체적인 증거나 구체적 정언 없이 소환해서 수사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소환할 수는 있을 거라 보는데요. 그 증거가 안 나온다면 소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저도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두 전직 국정원장과 장관, 국방장관이죠. 구속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들이 나올 거라 보고 예. 만약에 그것이 나온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뇌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뇌물만이 범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국기를 완전히 문란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이버 사령부가 한 일이 뭡니까? 야당 인사였던 문재인 야당 대표와 그다음 안철수 이 두 분에 대한 집중적인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들만 계속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왔고 그것을 국군이 부대에서 사이버 부대에서 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대가 국군을 통솔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시나 관여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위법적이고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종걸 시장님 사실 청와대에서 이제 불공정 특권 구조에 대한 조사다라고 밝히니까 이재호 대표께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불공정 특권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맞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청와대가 침묵을 깨고 박수현 대변인이 직접적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이제 나섰는데 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외국 순방 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하는데 국내 문제 언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육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발언 중에서 하나를 따온 겁니다. 따와서 이제 이 개인이 아니라 사실은 구조에 대한 문제다. 적폐청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최소한 8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정치적인 어떤 도의가 있었어요. 정치적인 도의라는 건 뭐냐면, 전 정권을 만약에 그 수사를 하게 되면, 이 현 정권의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는 침묵을 했습니다. 어떤 의견을 얘기하라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검찰 수사를 봐야 됩니다. 정도로 해서 거기에서 개입을 안 했거든요. 개입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검찰 수사가 독립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정도로 사실 거리를 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도리어 이게 정치 쟁점화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격을 받는 게 뭐냐면 이거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검찰이 독립돼서 수사를 하게 된다. 수사를 한다고 믿는다면 사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는 저는 여기서 침묵을 하고 검찰 수사에서 계속 지켜보자.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거리감 정도는 정치적인 도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재호 대표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러니까 MB 측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전직 대통령들의 땡땡 성명은 저희가
한번 붙여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항성명 말고도 사실 전직 대통령 얘기, 그 유명한 위원장님 골목성명. 그런데 다음 날 물론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음 날 구속됐고요. 박 전 대통령도 대독성명, 그리고 한 2, 3주 있다가 이제 영장이 발부됐는데 이 공항성명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을 거라고 보십니까? 참 저것만 봐도 우리 전직 대통령의 흑역사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출두 이틀을 앞두고 저 성명을 발표하고 합천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내려가자마자 바자막 바람으로 바로 연행이 돼서 올라와서 구속이 됐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독 성명을 하다가 결국 이제 구속이 됐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그런 지금 현재 공항 성명을 내고 했었는데 왜 이런 것이 정말 계속 반복될까? 물론 아까 청와대 이야기도 맞습니다. 특권적인 제도화에 대한 문제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청와대 이야기하듯이 적폐가 관습과 제도에 대한 수사라면 예. 법과 제도를 바꿔야죠.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정부에 제시하고 있는 게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지금 국회를 통과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통과시키지 않아놓고 사람에 대한 자꾸 수사로 가다 보니까 결론은 기승전 사람 아니냐, 결국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러면 또 제도는 안 바꾸고 또 법은 안 바뀌어지고 또 이 사람에 대한 보복으로 가고 또 역사가 되풀이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다음 정권 때는 그럼 이 정권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또 한다면 이거는 또 우리의 역사의 비극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제도로 한다면 이거는 뭔가 법과 제도를 바꿔야죠. 짧게 허 교수님께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또 뭐 진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 검찰 수사 당당히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어서요. 그렇죠. 뭐 본인은 계속 대통령은 그런 사소한 일을 할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쭉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여러 가지 개입된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뭐 청와대 민정비서실의 그 행정관이 다스의 자금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 그 행정에 개입한 일까지 나오고 국가기관을 사유한 증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이런 걸 볼 때 어떤 형태로든지 정확한 진실은 알리고 밝히고 지나갈 건 지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핵심 참모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이 이 적폐청산이 단결된 힘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뉘앙스를 살짝 비춘 거죠.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가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름이 피가 되지도 않고 살이 되지도 않는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듣고 가는 것이 과연 국민적 단합이나 단결에 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없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서도 안 되지만 있었던 일을 없었던 걸로 듣고 가는 것조차도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을 건 정확하게 짚는 것이 오히려 국민 단합과 단결된 힘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많이 비판적으로 보시는데 저희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SNS, 아주 오랜만에 SNS 교육 국민 단합 얘기라고 있는데 이종우 실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적폐청산을 시작하면서 국민이 분열되고 있다. 네. 이거를 SNS를 통해서 이제 저런 메시지를 앞으로 계속 던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자신의 또는 자신이 이룩했던 MB 정부 시절의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개진하겠다라는 것인데 결국 단합이라는 건 이런 어떤 의미겠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감옥에 있는데 만약에 그 전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어떤 일까지 탁탁 털어서 그것을 어떤 문제시 삼는다면 최소한 그 정부들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또 지금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 간의 반목 내지는 계속 분열상을 노출할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 이전에 왜 80%만 했다. 바로 그게 그 의미거든요. 자신은 80%만 했다. 예. 대통령으로서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를 해서 100% 다 안 한 것은 국민의 어떤 단합을 위해서였지 결코 그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어제 공항 성명의 핵심 정리가 조금은 필요해 보셔서요.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핵심 간추렸습니다. 어제 4분간의 공항 성명 핵심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오늘
해외 나가면서 잠깐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짧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해라!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내역이냐,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외교 안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짧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3년 국정화 뒷받쳐 사무실에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 답이 안 맞아요. 예, 뭐 저게 사실 어제 12시 5분쯤에 이제 현장이었는데 저희 기자들도 회사에 모여서 다 같이 저 장면을 지켜봤는데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한 모습도 비쳤고요. 쓰는 단어도 수위가 좀 전직 대통령들의 땡땡 성명. 이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공항성명 파장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2박 4일간 이제 강연을 하러 중동으로 떠났는데 오늘 그 바레인에 무사히 도착한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잡혔어요. 네. 일단 뭐 바레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전에 현대건설 사장 시절에 아하. 사실 이제 중동 쪽에 상당히 많은 그 어떤 이제 건설 사업이나 이런 데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바레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975년도에 그 바레인 수리 조선소를 현대건설에 지어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인연도 있고, 특히 또 아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자서전을 놓고 이제 바레인 정부가 좀 배워보자 이런 것들 이제 해서 초청을 해서 직접 이제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간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많이 착잡하실 겁니다. 아마 들어오면 또 본격적인 아마 수사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뭐 사실은 이번 그 출국을 놓고도 일부에서는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참 전직 대통령이 외국과 저렇게 강연하는데 뭐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지금 어떤 면에서 좀 한편으로 너무 좀 몰아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솔직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허 교수님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석 인사 이후에 한 46일 만에 SNS에 이제 자신의 입장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 강연에 대한 어떤 설레임, 뭐 그런 신경은 담았는데 공항 성명과 관련된 얘기는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대한민국의 성장 비결은 국민의 단결된 힘이었다, 교육의 힘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은 그러면 지금 이제 본인이 의심받고 있고 또 본인의 해서 그 지시를 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되긴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나 또 관여 사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미 여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해야 된다, 출국 금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오히려 여당이 다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여당에서 이 몰아치는 게 보면 결국은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검찰에 수사를 해보고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검찰에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여당에서는 벌써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 구속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보면 이거는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는가. 왜 여당이 이 상황에서 여당이 지금 그렇게 앞서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너무나 하나의 목표를 두고서 사실은 이 어떤 혐의만 놓고 볼 때는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직 대통령을 구속할 혐의인지 정말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쯤에서요,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바레인에 가 있고요. MB 측,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특임 장관을 지냈던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대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어제 지금 저희가 공항성명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준비했던 초기 메시지보다 어제 이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 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사실인지요? 좀 더 준비했던 것보다 좀 더 약하지 않았나요? 아하,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준비를 좀 더, 그러니까 그 측근들 회의에서는 좀 더 격양된 목소리가 많이 나왔나 봅니다. 아니, 내용적으로, 그냥 군에 흥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상당히 상당한 수준의, 아주 강도 높게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군요. 뭐 봤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은 이제 거의 좀 직접적인 말씀들 또 그리고 사실은 감정이 다 묻어나는 이야기를 다 하셨죠. 그리고 얼굴도 보면 주름도 좀 많이 생기고 뭔가 이 최근에 몇 달간에 상당히 고심이나 걱정이 많았던 게 좀 묻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1941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벌써 77세, 만 75세, 6세 이런 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연로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렇게 얼굴에 묻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또 머리도 많이 탈모가 진행된 것 같은데 사실은 형님이었던 그 이상덕 전 국회 부의장 머리카락하고 보면 아직도 조금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 노회한 부분은 조금 그 부분은 포인트를 잡지도 않도록 하고, 일단은 본인 많이 좀 여러 가지 심경이 복잡했다라는 뜻으로 호 교수님 말씀은 해석하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왜냐하면 이게, 글쎄요, 반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방점을 찍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그러니까 더 과거 정부인 노무현 전 정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뭘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와서요. 정말 그렇게 이제 폭로전이 시작된다면 정말 이전 투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역사를 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정말 제대로 그냥 순탄하게 퇴임하신 대통령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그 다음 정부의 어떤 현 정부에서 어쩌면 좀 처벌이 되고 또 단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로 비위라든지 금품 수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많이 단죄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받는 혐의는 지금 이제 사이버 사령부의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과 관련해